지식산업센터 다 망한 거 아니야? 아마 뉴스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지식산업센터 전문 중개사 입장에서 실제 현업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사만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끝난 시장처럼 보입니다. 분양이 안 된다, 공실이 늘어난다, 수익률이 안 나온다, 이제는 지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현장에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어려운 곳은 어렵습니다. 입지가 애매하고 공급이 과했고 실사용 수요가 없는 곳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실제 기업 수요가 있는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 전체가 다 망한 게 아니라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훨씬 더 선명해진 시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가격만 보고 비싸다, 끝났다, 망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정작 지금 이 시점에 평촌에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지으려면 얼마가 드는지 원가 구조까지 놓고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촌 지식산업센터의 실제 시장 분위기와 함께 현재 가격이 정말 비싼 건지 아니면 이미 원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가격인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적당한 건가요?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원가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양가가 평당 2,500만 원인데 주변 시세가 2천만 원이면 비싼 거고 시세가 3천만 원이면 저렴한 거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얼마가 드는지를 알면 현재 나와 있는 이 매물 가격이 원가 대비 어디쯤에 서 있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식산업센터 신축 원가를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까드릴 건데요. 제가 평촌 권역에서 지산을 전문으로 중개하면서 실제로 제가 확인한 현장 숫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비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약 35%. 평촌, 관양동, 호계동 일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보통 중공업 지역이에요. 이 중공업 지역 토지가 지금 실거래 기준으로 얼마일 것 같으세요? 평당 2천만 원에서 비싸면 3천만 원까지 갑니다. 역세권이냐 대로변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고층 건물이거든요. 보통 15층에서 20층, 용적률 400%에서 600%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은 1,000평을 샀는데 건물 연면적은 5,000평이 되는 거예요. 토지비를 쪼개면 연면적 평당 400만 원 정도로 떨어지죠. 하지만 총액으로 보면요. 1,000평 땅 사는 데만 200억에서 300억이 들어갑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두 번째, 건축비. 땅값 다음으로 큰 항목이고 전체의 약 38%를 먹습니다. 여러분,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3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층고가 높아야 합니다. 아파트 층고가 보통 2.3m 정도인데 지산은 특히 저층은 3.6m에서 4m까지 올라가요. 둘째, 바닥 하중이 커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무거운 장비를 올려놓으니까요. 셋째, 드라이브인 시스템. 화물차가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상하차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보다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한국부동산원 건물 신축 단가표 기준으로 보면 공사비 단가가 작년 대비 약 2% 정도 올랐는데요. 지상 같은 철골, 천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3, 4층, 지상 15층에서 20층 규모면 연면적 기준 평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주차장 시스템, 기계, 전기, 소방까지 전부 포함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축비가 내려갈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고 철근, 레미콘 같은 자재비도 2, 3년 전보다 확실히 올랐거든요. 건축비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하지만 분양가에 확실히 녹아들어가는 숨은 비용들입니다. 설계, 감리, 인허가비 전체의 약 5%,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전기, 소방 설계가 각각 따로 들어가고요. 감리비도 별도입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가장 큰 게 과밀부담금이에요. 평촌이 과밀 억제권역이라서 이것만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전체의 약 8%, 이것도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시행사가 토지비 150억, 공사비 200억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PF 금리가 6%에서 9% 사이입니다. 토지 매입하는 그 순간부터 이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인허가 1년, 공사 2년이면 최소 3년 동안 이자를 내야 돼요. 전체 사업비의 약 8%가 순수하게 이자로 빠집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이 금융비용 때문에 사업이 무너진 현장들이 있었잖아요. 땅을 너무 비싸게 사서 이 PF 자체가 깨진 거죠. 시행사가 부지를 다시 내놓는 일까지 생겼고요. 분양대행, 마케팅비 전체의 약 4%, 분양대행 수수료가 분양가의 한 2, 3% 정도, 홍보관 운영비, 광고비까지 합치면 수억에서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시행이익 전체의 약 10%, 시행사가 이 리스크를 다 지고 가져가는 이윤이에요. 분양이 잘 되면 뭐 15에서 2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분양이 안 되면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평촌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짓고 분양하려면 공급 면적 기준 평당 1,200만 원에서 1,350만 원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지금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볼까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평촌 권역 지식산업센터 매물 240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관양동 66건, 호계동 174건, 이 중에서 기숙사랑 근린상가를 다 빼고 순수 공장 사무실 매물 209건만 뽑아서 분석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전체 공급 면적 평당가 중 중위값 928만 원, 평균은 953만 원이고요. 지상층만 보면 중위값 946만 원, 평균 998 8만 원입니다. 평형대별로 보면 더 재밌어요. 전용 15평 이하 소형은 평당가 중위값 963만 원으로 좀 높습니다. 작은 면적은 단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중소형 15에서 30평은 950만 원, 중형 30에서 50평은 903만 원, 중대형 50에서 100평은 87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넓을수록 평당가가 낮아지는 구조예요. 연식별 차이도 확실합니다. 5년 이내 신축은 중위값 996만 원, 5에서 15년 중고는 927만 원, 15년 넘은 구축은 823만 원. 한마디로 연식이 10년 더 오래되면 평당가가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하층 조심하셔야 돼요. 평촌 지산이 평당 500만 원대에 나왔다, 이런 매물 보신 적 있으시죠? 10중 8구 지하층입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지상층 평당가 중위값이 946만 원인데 지하층은 497만 원이에요. 거의 절반이에요. 지하라서 싼 겁니다. 이걸 모르고 와 진짜 싸다 하고 절거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신축 원가가 1200에서 1,350만 원인데 지금 지상층 매물 중위값이 946만 원이에요. 원가 대비 약 7, 80%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각,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다. 짓는 비용보다 30% 이상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비는 매년 2%씩 오르고 있고 토지비는 과밀 억제권역이라서 추가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축 원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 매물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두 번째 시각, 원가 이하로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공실이 많거나 실사용 수요가 부족한 건물이라면 원가 이하로 거래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처럼 무조건 수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이 실제로 들어와서 써야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지산이에요. 주차, 하역, 층고, 하중, 차량 동선 이런 실사용 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싸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원가보다 싸니까 무조건 사라가 아닙니다. 원가를 알고 나서 그 매물이 왜 이 가격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평촌에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짓는다면 토지비 35%, 건축비 38%, 설계감리 5%, 금융비용 8%, 분양비용 4%, 시행이익 10%다 합치면 공급면적 평당 1,200에서 1,350만 원. 그리고 현재 매매 시세는 평촌권역 240건 기준 공급면적 평당가 중위값 928만 원, 지상층만 보면 946만 원, 원가 대비 7, 80% 수준입니다. 건축비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토지비도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만 적어도 이 원가를 알고 판단하시는 것과 모르고 판단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촌, 안양, 임더원 지역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급매물 정보 혹은 내가 가진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실사용 목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하고 싶으신 대표님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가진 데이터와 현장 경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뒀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